수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추리가 맞았을 때 그 약간 느껴지는 희열 이런 거에서 검사가 정말 멋있는 직업이구나.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겠다. 검사로서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임관을 2013년에 해서 지금까지 쭉 형사부, 공판부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검사고요. 엄마로서를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오늘 가져온 책이 여자 사람 검사라는 책이고 저자분이 세 분이세요. 네. 그중 두 분인 서아람 검사님 그리고 박민희 검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시간을 내서 나왔는지가 되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한 분씩 해주신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서아람 검사입니다. 검사로서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임관을 2013년에 해서 지금까지 쭉 형사부, 공판부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검사고요. 엄마로서를 소개를 하자면 38개월짜리 에너자이저 아들과 19개월짜리 애교 만점 딸을 키우며 변호사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5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아니고 그렇죠. 네. 박민희 검사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양지청에서 공판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임관에서 9년차 된 검사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 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듣기만 해도 살벌합니다. 어떤 시간들을 지내고 계실지 정말 아이 둘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데 육아만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네. 여자 사람 검사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책으로 쓰셨어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책을 쓰시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게 사실 엉뚱한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요. 저희 첫째가 사춘기가 왔어요. 동생이 생기면서 연년생인데 사춘기가 와서 밥도 잘 안 먹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동생을 때리고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매일 고민을 하고 상담도 받으러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약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정말 고민 끝에 나갔어요. 전문가 코칭을 받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게 평일날 오후에 방영되는 거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볼 거야. 나인지 모를 거야. 하고 이제 저의 온갖 비굴한 엄마로서의 모습들이 나가서 밥 먹으라고 비는 모습 같은 게 막 나왔는데 민이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지금 TV에 네가 나오고 있어. 너 정말 너 맞아? 이래서 사실은 내가 TV에 나갔어.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둘이 이제 애 키우는 거 힘든 얘기를 하다가 육아휴직한 여검사 단톡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검사들끼리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가정보육 한참 하던 시기였는데 힘든 점도 얘기하고 일 그리운 것도 얘기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웹소설을 쓴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제가 그때 프로필을 제 거 소설 표지를 해놨었어요. 이제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사실은 내가 소설을 몇 개 썼어. 그랬더니 미니가 나는 책 쓰는 게 버킷리스트였어. 그랬더니 옆에서 누구 다른 여검사가 야 우리 얘기를 책으로 쓰면 10권은 기본으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써보자. 같이 써보자. 재밌겠다. 네. 이 한마디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2020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초고는 한 2달 반 정도에 걸린 것 같고요. 네. 그 초고가 사실 처음 글을 써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소장만 많이 써보다 보니 글이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만연체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퇴고하고 고치고 고쳐서 한 전체 6개월 정도 걸려서 2월 한 10일 정도에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재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땠나요? 사실 저희는 악플이 달릴까봐 많이 무서웠는데 그것보다는 응원해주시는 댓글도 많았고 네. 자기 얘기 같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얘기가 생각나네요. 저 처음 직장 생활할 때가 생각나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는 검사가 꿈인데 이 글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네. 서아람 검사님은 어떻게 웹소설까지 쓰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사실 첫째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가졌어요. 난임이 있어서 병원을 1년 정도 다니면서 그때 지방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공수정 시술 받고 계속 이제 과배란하고 이러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이제 아기 생각을 그만하고 뭔가 좀 즐거운 일을 찾아봐, 새로운 일을 찾아봐 이렇게 격려를 해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찾다가 시나리오 강의하는 거를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네. 소설을 쓰게 됐죠. 제목이 뭔가요? 아, 제가 소설 쓴 거요? 네. 아, 지금 알려주신 혹시 네.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는 분들이 또 네, 있으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알려진 거는 그 카카오 페이지 추리스 공모전에서 입상한 암흑검사라는 추리소설이 있고요. 그 후속작으로 검사님의 보육일지라고 네, 검사가 어린이집에 위장 전입해서 너무 재밌네요. 암흑검사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독단적이고 아집에 똘똘 뭉쳐있던 검사가 염산 테러를 당하고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잘못 판단했었고 마치 그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시각장애를 얻은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정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영화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지금 한국 이야기 이미 되어 있어요. 진짜요? 영화가 진행이 와. 되고 있어요. 나중에 박수. 와. 검사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 그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박민희 검사님은 우리 책이 나왔다. 종이로 된 책을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로 이게 정말 제가 출산한 것 마냥 너무 자기 자식 같은 보고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책을 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리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실행해보고 싶었던 그런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룩한 거를 저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고 감격스러워서 저희 그때 책 처음 만났을 때 3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진짜 책 들고서 그 뭉클함을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울컥하는 그런 심정으로 책 한 권 한 권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육아하라고 휴직하라는데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은 또 열심히 풀어요, 뭔가를. 그래서 만들어진 이 책을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서아람, 박민희, 김은수. 여자 사람 검사인 3명의 저자가 쓴 글은 자세히 보면 한 명 한 명의 개성도 느낄 수 있었지만 검사이자 워킹맘, 아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느낀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의 목소리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듯 했다. 애환이 없는 직업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검사라는 위험있고 준엄한 목소리 뒤에 중고나라 사기부터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기록들을 마르고 새도록 읽고 확인하고 그에 따라 죄의 경중을 따지고 2년마다 근무처를 옮기고 늘 바쁜 엄마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애환은 일반인의 직업적 애환보다는 훨씬 무거운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이것이 진짜 정의가 맞을까? 어디까지 피해자의 사정을 참작해야 할까? 과연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일과 가정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고민들을 매일매일 수없이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 검사가 되기로 한 과정부터 뭉클했고 검사로 살아가는 과정은 고군분투 자체라 느꼈다.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참 많았다. 뉴스만 읽어도 영혼이 탈곡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병든 세상에서 맵인가요? 누군가는 바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선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접할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한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3명의 여자 사람 검사를 만났다. 이들과 같이 아이를 키우며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라고 써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더덕다독에 나오고 싶어요. 중간에 좀 울컥울컥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생각해도 막 짠하죠. 네, 진짜 사회의 여러 장면들, 아픔들을 제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사회 구성의 원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여러 역할들로 살아가는 그들에서 참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좀 휴지라도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될 것 같은. 네, 저는 어떻게 읽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검사는 왠지 무섭고 엄격하고 냉혹하고 철두철미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검사도 그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중고로운 평화나라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뻔하고
좋아하는 가수를 덕질하다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업무에 치이고 가정에서는 육아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드라마가 아닌 현실 검사의 삶에 공감하고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고 주말 부부는 거의 기본 장착에 평일 야근과 주말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박봉이라는 유유. 그렇게 크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생각했어. 네, 현실 속 검사 이야기를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 책이 공감과 안타까움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유익함도 있었다. 인터넷의 특정 업체를 강력 비판하는 후기를 남길 때 초성만 쓰면 괜찮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고,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었을 때 함부로 썼다가는 검사님과 면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주니 더 좋았다. 이 책을 선정하고 게스트로 검사님들을 만난다고 하니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었다. 목이 메이네요.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부담감은 사라졌고 되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더라.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여자 사람 검사 이야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션님. 네.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직업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5년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검사하면은 최근에 그 비밀의 숲을 네. 떠올리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보다 훨씬 전에 95년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확히 11회에 나오는데요. 강우석 검사가 이제 그 박태수의 경쟁 그 깡패들 앞에서 딱 쓰면서, 나 서울지검 강우석 검사야 딱 외치는데, 그래서 뿅 갔어요. 그래서 그 한 줄을 보고 네. 검사가 된 동기가 저희 중에 있어요. 진짜요? 한 줄의 대사를 읽는. 야, 그래서 뭐 너희들 나 치러온 거냐? 그러면 죽여넣는 게 좋아. 딱 그 멘트를 나는데, 그걸 또 너무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검사가 되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다가, 직장 생활 한 1년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사실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로스쿨이 아니고 90년대니까. 네, 그래서 한 1년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뉴스사도 봤거든요. 네네.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추억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늘 검사님들 보면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놀랄 정도로 제가 봤던 강우석 검사하고는 더 이미지가 좀 멋있던 분들이었었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실수도 많으시고, 네. 정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봤는데, 저는 이제 남자 검사만 봤었거든요. 근데 여자 검사분들은 더 인간적이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100배 더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검사나 판사에 대한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들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에피소드를 좀 많이 만들어도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방송 작가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판권이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3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된 것처럼 이 스토리도 3명의 여성이 나와도 되고 1명의 여성이 나와도 되는 그런 네네. 재밌는 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평을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벅찬 거예요. 저도 지금 소감을 들으면서 울컥울컥했어요. 저희 책을 이렇게 깊게 그리고 저희가 의도했던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격스럽고 이런 말씀해 주셨던 그런 소감들을 다른 독자분들도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글을 그렇게 진솔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사실 위험이 있는 직업이라서 내 목소리가 되게 힘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라 일부러 되게 엄격하게도 말씀하시려고 노력도 하시는 모습이 네네. 책 속에도 담겨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그렇죠.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책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는 셋이서 계속 밤새 고민하고 있었어요.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이제 사건 당사자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인권 침해를 어디까지 해야 안 걸릴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받았고요. 2차례를 받았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조언도 얻었고, 출판사분들과도 계속 상의를 했고, 사실 원고는 금방 썼는데, 그렇게 덜어내고, 깎아내고, 이런 부분은 아예 내지 말자,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저희끼리 검수하는 과정이 정말 훨씬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는데, 사실,
나중에는 이제 책 나오기 직전이 되니까 반응 같은 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고생을 해주시니까 저게 얼마나 호응할 수 있을까. 또 책이 성공을 해야 보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담까지 같이 더해졌는데 이제 같이 책 냈던 은수 언니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거는 그냥 차라리 우리의 추억을 담은 문집이라고 생각하자. 네. 지금까지의 우리 9년간 검사 생활의 추억이 여기다 담겨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되게 용기를 얻고 책을 낼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를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는데 히트 쳤죠. 카카오 페이지에서. 힌트까지는.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검사가 되셨었나요? 저는 사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검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글 쓰는 거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입시 미술도 준비했었었고, 근데 이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랑 이제 그런 학업 상담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엄마한테 미술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뒷바라지 하시는데 아마 정말 비용 부담이 많이 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엄마를 포기시키셨어요. 진짜요? 미술을 하겠다는. 그래서 입시 미술 준비하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일반 인문계 진학을 하게 되고, 일반 인문계 진학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법대에 추가 합격을 합니다. 겨우겨우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법이 저랑 잘 맞는 거를 그때 이제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법 공부를 하면서 그럼 법 공부했으니까 사시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시에 도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로스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로스쿨이 이제 졸업 3년이 눈앞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목표치가 있다 보니 그럼 로스쿨로 전향을 하자 해서 로스쿨에 갔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검찰 실무실습을 하게 돼요. 검찰 실무실습에서 검사님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런 수사 기록을 보면서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되는데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추리가 맞았을 때 그 약간 느껴지는 희열 이런 거에서 검사가 정말 멋있는 직업이구나.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검사에 매몰이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막 찾아보고 이제 검사 교수님들한테 신임검사 매뉴얼도 빌려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중3 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말리지 않고 그냥 미술하게 뒀으면은 미술을 전공했을 수도 있는데 미술을 이제 안 하게 되었고 수시를 써서 다른 과에 들어갔으면 또 법대에 안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순간순간에 이런 게 다 모여서 제가 검사가 되는 바탕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검사가 된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순간 검사로서 이제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들은 숙제하는 검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엄마가 숙제를 안 해줬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 나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서 매일 나오는 숙제를 이제 해갔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숙제를 안 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왜 안 해갔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챙겨줬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의 숙제인데 너가 챙겼어야지 왜 엄마 보고 챙겼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검사하는 사람이라며 숙제 검사 엄마가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여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 아들은 알고 있는 게 숙제 검사의 그 검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는 친구지만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또 이제 책에 좀 담았지요. 서랑 검사님은 네. 혹시 내 아이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걸 느낄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상을 여러 번 해봤죠. 저희가 이 책을 필명으로 낼지 실명으로 낼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저희의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을 때 엄마 이름을 봤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이었고 저는 제가 워킹맘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3달 만에 일하러 나가셨고 이제 이모 밑에서 자라기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참 엄마는 항상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이셨고 그 과정에서 왜 울려? 그때는 되게 서러운 기억이 많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맞아요. 다른 애들 엄마는 우산을 갖고 와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일부러 비 맞고 간 적도 있었어요. 친구가 우산 씌워준다고 하는데 내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산을 갖고 오겠지? 하면서 일부러 비 맞고 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 적 있어. 네, 저희 엄마는 강인한 분이셔서 비도 맞고 그러면 좋지 시원하지?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상처였고 아픔이었는데 제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저희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집안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마음껏 정말 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신 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때 그래 비 맞으니까 시원하지라고 말했던 그 마음도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을지. 나중에 제 아들이나 딸이 사실 저는 지금도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아 엄마가 이런 이유로 우리와 같이 있어주지 못했구나. 엄마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가 아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고 되게 좀 감동하고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엄마를 우리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소시적에 나처럼 덕질을 많이 하셨구나. 알 수 있게 되고. BTS 좋아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콘서트 보내달라고 해도 되겠네. 이런 거. 아들 흑역사를 제가 써놔가지고 나중에 보고서 네. 원망을 듣진 않을까 싶은데 체육관에서 바지에 실수한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맞아요. 네, 나중에 보면은 네. 어머 이런 거 썼어 이럴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썼을 뿐이야 라고 말해줄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네.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해서 저희 남편이 변호사라서 나중에 누구를 변호해줄지는 그때 가서 그래서 저를 변호해주지 않을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3자 구도로 해서. 근데 기저귀 차는 악인데 뭐 어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저귀 차는 왜 악인데. 아이들이 인권을 무시하세요? 아 죄송해요. 기저귀에 실수한 건데.